지금으로부터 9천만 년 전, 한반도에는 불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류가 아직 진화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지질시대 수십억 년의 지구 역사에서 한반도가 실로 엄청난 운명의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삼엽충이 살던 적도 부근의 따뜻한 바다 밑이었던 시절도 있었고, 기나긴 북상 여행을 거치며 육지가 된 후에는 공룡들이 번성하는 진화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슬러가 보고자 하는 시간은 바로 여기 공룡의 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중생대 백악기입니다. 약 9천만 년 전 인류가 아직 진화의 장에 등장하지 못했던 한반도에는 바야흐로 불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격렬한 화산 활동이 한반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마그마가 하늘로 솟구치고 땅이 갈라지는 이 불의 시대는 그로부터 수천만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한반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묶인 공룡과 조각류, 그리고 익룡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 낙원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격렬하고 더 광범위한 화산 활동이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났다. 분화구에서 내뿜는 화산재로 인해 대기는 이산화탄소로 가득했다. 온실 효과 때문에 기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30억 년에 달하는 지질시대 역사 중 한반도가 이때처럼 따뜻했던 시절은 없었다. 한반도는 왜 그토록 격렬하게 달아올랐을까? 그 무렵의 흔적들은 지금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오늘날 이 평화로운 산하에서 수천만 년 전 화산 활동의 흔적들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화산재와 용암을 내뿜던 분화구를 발견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씻겨 그 흔적들이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상북도 의성에 있는 금성산에서 불의 시대로 가는 시간의 역류를 시작했다. 금성산 중턱을 자세히 보면 띠 모양의 희끗한 암석층이 산을 빙빙 둘러싸면서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바로 이 암석띠가 7천만 년 전 분출했던 용암과 화산재의 흔적이다. 이 암석띠는 화산 분화구가 내려앉으면서 생긴 칼데라의 밑둥치 부분이다. 오랜 세월에 윗부분은 풍화돼 사라지고 밑둥치만 남은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러한 지형의 형성 과정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보았다. 대규모의 화산 분출이 일어날 때 지하 마그마 저장소에는 순간적으로 커다란 빈 공간이 생긴다. 이때 그 위를 누르고 있던 화산체가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움푹 패인 구덩이가 만들어진다. 보통 타원형인 이 함몰 지형을 칼데라라고 부르는데 금성산은 바로 이 칼데라의 윗부분이 비바람에 깎이고 폐기를 거듭해 밑둥치만 남은 것이다. 위성에서 찍은 한반도 남부의 지형도 중 금성산 일대를 확대해 보았다. 타원형의 칼데라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형적인 칼데라의 흔적인 환형 구조는 금성산 외에도 한반도 남부 곳곳에서 발견된다. 한반도 남부의 위성 사진을 분석해 보면 경북 영양에서 청송, 대구, 밀양을 거쳐 충무까지 그리고 전남 여수에서 강진, 완도, 해남까지 환형 구조가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지점들을 서로 연결하면 활 모양의 일정한 선이 그어진다. 9천만 년 전 백악기 무렵의 한반도 화산 활동은 주로 지금의 경상남북도와 전남을 잇는 이 활 모양의 화산대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깎아지른 듯 가파른 산봉우리들이 빽빽히 들어선 주황산. 해발 고도 720m로 비교적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산세가 험준한 주황산 역시 그 갈피마다 7천만 년 전 격렬했던 화산 폭발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한 주황산의 형성 과정을 보자. 산이 격렬한 진동 끝에 분출, 엄청난 양의 용암과 화산재를 쏟아낸다. 화산재는 자체의 무게와 열기 때문에 공중으로 흩어지지 못하고 용암처럼 지표를 따라 흘러내린다. 그렇게 흘러내린 화산재와 용암이 겹겹이 쌓여 단단한 암석으로 굳어버린다. 그로부터 7천만 년간 비바람을 맞아온 주황산. 그 오랜 풍화와 침식은 형성 당시 주변 지형보다 훨씬 낮았던 화산지대를 오히려 우뚝 솟게 만들었다. 주변의 높은 지대가 모두 침식돼 사라지고 낮은 지대에 쌓였던 단단한 암석들만 남아 지금의 산세를 이룬 것이다. 화산 활동의 흔적은 무등산에도 있다. 깎아지른 돌 기둥이 마치 돌병풍을 두른 듯 서 있는 서석대 그리고 입석대가 그것이다. 누군가 일부러 블럭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이 자연의 구조물은 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지금으로부터 약 9천만 년 전인 백악기 후기, 무등산이 요동을 시작했다. 뜨거운 용암이 지표면으로 흘러나와 산을 덮었다. 그리고
급격히 식으면서 수축돼 수직의 균열을 만든다. 그 수직의 틈새에 비나 눈이 스며들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팽창, 바위 틈을 벌리기 시작했다. 그 같은 과정이 수천만 년 거듭돼 돌기둥을 늘어 세운 것 같은 지금의 모양을 만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반도 곳곳에 남아있는 중생대 백악기 화성 활동의 흔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9천만 년이라는 까마득한 세월의 두께에 덮여있지만 그 흔적들은 바로 한반도 형성 과정의 중요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9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는 왜 그토록 격렬한 화산 활동이 이 땅 한반도에서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또 왜 지금의 한반도에는 그런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요? 그 비밀의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비밀의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가 찾은 곳은 일본 규슈 지방. 일본 열도의 남단에 위치한 규슈 지방은 살아있는 화산지대. 지금도 수증기와 화산재를 내뿜는 활화산들이 있는 곳이다. 금방이라도 화산재를 토해낼 것 같은 분화구를 보는 것은 규슈 지방에서 흔한 일이다.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화산들이 규슈 지방 곳곳에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운젠 화산, 아소 화산, 그리고 사쿠라지마 화산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산들이 모여서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는 불의 땅. 규슈 지방 화산들의 특징은 일시에 엄청난 양의 화산재를 내뿜으며 폭발적으로 분출한다는 것이다. 그 위력은 실로 엄청나서 집채만한 돌들을 수 킬로미터까지 날려보낼 때도 있다. 실제로 화산이 분출한 직후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발견되는 일도 흔히 있다. 참으로 격렬한 땅의 에너지가 아닐 수 없다. 멀리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로운 이 산에서 지난 91년 역사에 남을 만한 대폭발이 일어났다.
것은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과 함께 엄청난 화쇄류를 분출. 이를 취재 중이던 43명의 보도진과 화산 전문가들을 희생시킨 일대 참사였다. 죽음의 화산재는 순식간에 인근 시마바라시를 덮쳐 시 전체를 암흑천지로 만들었다. 마치 우박이 쏟아지듯 화산재가 떨어져 도시 전체를 뒤덮었다. 규슈 지방에서 화산 활동이 이토록 왕성한 까닭은 무엇일까?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으로 구성돼 있다. 그 판들은 고정돼 있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끊임없이 움직인다. 현재 지구상에서 활동 중인 화산들을 지도에 표시해보면 대부분 판과 판의 경계선에 걸쳐 있다. 지판 경계부를 따라 마치 진주화를 엮어놓은 것처럼 늘어서서 환태평양 화산대와 같은 불의 고리를 만들기도 한다. 도대체 지판의 경계부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화산 분출을 일으키는 것일까? 두 개의 판이 만나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해양판이 비중이 작은 대륙판 아래로 말려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멘틀 암석 중 일부가 녹아 지표를 뚫고 올라오면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규슈 지방에서 볼 수 있는 화산 활동은 이처럼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91년 대폭발을 일으켰던 운젠 화산은 그 참혹한 흔적을 간직한 채 지금 휴식 중이다. 언제 다시 폭발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화약과도 같은 운젠 화산 곳곳에는 고감도 지진 관측 장비가 설치돼 있다. 관측을 맡은 곳은 규슈 대학 지진 화산 관측소. 정밀 관측 장비가 24시간 촉각을 세운 채 운젠 화산에 대한 지진 감시 활동을 벌인다. 지진과 화산은 실과 바늘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산이 터지기 전에는 마치 그것을 예고하는 듯한 화산성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규슈 대학 지진 화산 관측소가 관측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도 운젠 화산을 둘러싼 곳곳에서 화산성 지진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관측 결과를 토대로 지진이 발생하는 진앙지의 위치를 표시해 보았다. 운젠 화산 지하 심부에 진앙지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산성 지진은 보통 마그마가 지표 가까이로 상승할 때 나타난다. 운젠 화산 밑에서는 마그마가 끊임없이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자주 관측되는 것이다. 운젠 화산 주변은 온천 지대로도 유명하다. 산기슭은 온천에서 내뿜는 수증기로 뒤덮여 있고 노천에서는 뜨거운 온천물이 쉴 새 없이 샘솟는다. 그 물기둥은 때로 지상 30-40m 높이까지 솟구치기도 한다. 운젠 화산의 지하가 지금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듯 격렬한 규슈 지방의 화산 활동은
9천만 년 전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그것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일까? 9천만 년 전 한반도의 위치는 지금과 달랐다. 일본 규슈 지방처럼 판과 판의 경계부에 놓여 있었다. 때문에 당시 한반도는 말 그대로 끓는 용암솥과 같았던 것이다. 한반도 남부 곳곳에서 지금 일본의 규슈 지방처럼 격렬한 화산 활동이 일어났다. 그 뜨거운 불의 시대는 그로부터 수천만 년간 이어졌다. 그러나 대륙판이 확장, 이동을 시작하면서 한반도의 운명은 달라졌다. 대륙 쪽에 붙어있던 일본이 점차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동시에 한반도는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부에서 대륙 지각 안쪽의 안전지대로 들어앉게 된 것이다. 그 확장된 틈으로 바다가 열렸다. 동해는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9천만 년 전 한반도 남부 일대를 불로 뒤덮었던 화산 활동은 지구의 껍질에 해당되는 판과 판의 충돌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판이 충돌하는 경계부가 서서히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한반도는 안정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악기 이후에는 한반도에 화산 활동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악기 이후에도 화산 활동은 있었습니다. 약 100만 년 전부터 시작된 한라산의 화산 폭발이 그것입니다. 이 폭발은 2만 5천 년 전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대부분의 화산 활동이 판과 판의 경계부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판의 충돌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한라산의 분출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날의 제주도는 몇 차례에 걸친 화산 활동의 결과로 빚어진 섬이다. 분출이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만 년 전. 엄청난 양의 화산재를 내뿜으며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백악기 무렵의 화산과 달리 용암이 물 흐르듯 분화구에서 흘러나와 경사가 완만한 용암 대지를 형성했다. 섬의 동서방향으로 긴 균열이 생겨 불에 장막을 친 것과 같은 용암 분출도 일어났다. 점성이 큰 용암이 중앙부에서 분출, 끄지 못하고 정상에 그대로 굳어서 마치 종을 엎어놓은 듯한 화산체를 이룬 것은 약 30만 년 전. 그리고 그 화구의 중심이 내려앉아 북록담이 탄생한 건 약 12만 년 전의 일이다. 기생화산인 오름드을의 분출은 그 후로도 계속됐다. 지금은 평화롭지만 불과 2만 5천 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는 그렇게 끓는 섬이었다. 동국여지 승남은 서기 1002년과 1007년
조선실록은 1455년과 1570년에도 화산이 분출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판과 판의 경계부가 아닌 곳에서 일어난 한라산의 화산 활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은 채 불의 섬 하와이로 갔다. 빅아일랜드라고도 불리는 하와이 섬은 약 800km에 걸쳐 있는 하와이 제도의 일부분으로 그 넓이가 제주도의 5배에 달하며 무려 5개나 되는 화산을 거느리고 있다. 취재팀이 찾아간 97년 7월, 하와이 섬 남동쪽에 위치한 킬라우에아가 때마침 요동을 시작했다. 접근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인 듯 흰 연기를 내뿜는 분화구 안을 들여다봤다. 시뻘건 용암이 무섭게 끓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불기둥이 뻗어오를 것만 같았다. 그 용광로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땅 밑 빈 공간을 따라 마치 터널을 통과하듯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용암은 이따금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크고 작은 웅덩이를 이루기도 했다. 그렇게 흘러내린 용암은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서 갑자기 식어 굳게 된다. 대규모 간척 공사를 방불케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해안선이 점차 확장돼 이름 그대로 빅아일랜드가 된 것이다. 하와이 화산의 분출 형태는 한라산 형성 초기 단계와 닮은 점이 많다. 분화구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서서히 지표를 감싸듯 흘러내리면서 완만한 경사의 용암 대지를 만드는 것이다. 하와이 섬 중앙의 솟은 마우나로아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활화산이다. 근래 100년 동안 50여 차례나 분화했는데 분화 시마다 3m 이상의 용암이 쌓이고 또 쌓여 마치 방패를 거꾸로 엎어놓은 듯한 오늘의 형상을 만들었다. 한라산과 비슷한 모양이다. 산 정상에는 화산 분출 시 만들어진 지름 4.8km의 거대한 칼데라가 있다. 하와이 섬에서 가장 왕성한 활화산으로는 단연 킬라우에아를 꼽는다. 산 정상에는 할레 마우마우라 불리는 지름 1km의 화구가 있다. 하와이 사람들이 화산의 여신 펠레의 거처라고 믿는 곳. 최근의 화산 활동은 주로 킬라우에아에서 뻗은 균열대를 따라 나타난다. 균열대는 킬라우에아를 중심축으로 두 방향으로 발달해 양쪽 해안까지 이어져 있다. 이 균열대를 따라 매년 격렬한 분화가 되풀이되는데 때로는 수 킬로미터에 걸쳐 분수처럼 용암이 솟구쳐 마치 불의 커튼을 친 것 같은 장관을 연출한다.
그렇다면 하와이 섬도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부에 있는 것일까? 하와이는 판의 가장자리가 아닌 판의 내부에 위치한 화산섬이다. 도대체 하와이 섬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지하 깊숙한 곳에서 끊임없이 지표면으로 올라오는 뜨거운 물질이 플룸이라 불리는 화산 활동의 근원체. 그 플룸이 녹아 분출하면 오늘날 하와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화산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원리로 일어나는 화산 분출을 열점 분출이라고 한다. 열점은 한 자리에 고정돼 있지만 지판이 이동하기 때문에 같은 열점에서 여러 개의 화산이 생성되기도 한다. 하와이 화산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 계속되는 플룸의 상승으로 분출하는 전형적인 열점 화산인 것이다. 100만 년 전 시작된 한라산의 폭발도 그 같은 열점 분출이었다. 현재 지구 표면에는 약 50여 개의 열점이 있다. 열점 화산 활동의 근원인 플룸은 연약권 아래 멘틀의 심층으로부터 거대한 불기둥을 형성하며 상승한다. 그러나 열점은 수천만 년이 흘러도 이동하지 않는다. 그 열점 위에서 이미 생성된 화산이 천천히 움직이는 지판을 따라 이동해버리고 뒤따라 그 열점 위를 지나게 되는 또 다른 화산이 분출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하와이 제도가 있는 태평양판은 매년 10cm 정도씩 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따라서 하와이 제도의 섬들은 북서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다. 최고령은 지금으로부터 500만 년 전에 생성돼 북쪽 끝까지 흘러간 니하오 섬. 반대로 가장 어린 섬은 하와이 섬이다. 열점은 현재 하와이 섬 바로 밑에 있다. 때문에 하와이 섬의 화산 활동이 그토록 격렬한 것이다. 백만 년 전 한라산도 지금의 하와이 섬처럼 열점 바로 위에 있었다. 따라서 당시 한라산에서도 이 같은 불기둥이 솟구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지금도 한라산의 화산 활동이 끝났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열점 화산은 수십만 년 내지 수백만 년을 주기로 회생하기 때문이다. 중생대 백악기와 함께 사실상 끝났어야 할 한반도의 불의 시대는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와이 섬이 그렇듯이 한반도 땅속 깊숙한 곳에도 뜨거운 용암솥이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자리 잡고 살기 시작한 과거 5천년 동안에도 화산 활동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인류 역사엔 남을 만한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한 것입니다. 당시 백두산 주변은 발해 왕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 발해 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백두산과 개마고원 일대는 해동 성국의 국세를 떨치던 발해 왕국의 영토였다. 고구려의 뒤를 이어 한반도 북부와 요동, 만주 지역과 연해주 일대를 평정하고 200년 이상 번성하던 발해는
서기 926년 음력 정월 거란의 침공에 너무도 어이없게 무너지고 말다. 그토록 거대한 나라가 수십 년 동안 대결해오던 거란의 침공에 단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풀리지 않는 역사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왜 많은 사학자들은 발해의 멸망을 역사의 수수께끼라고 말하는 것일까? 서기 900년경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매우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907년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군림하던 당나라가 멸망하고 중국은 분열됐다. 그 무렵 새로이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군림할 만한 국가가 바로 발해와 거란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나라가 강성할 때 서로 도와야 했던 발해와 거란은 그 후 수십 년에 걸쳐서 동북아의 강자가 되기 위한 패권 다툼을 벌이게 된다. 수십 년에 걸친 일진일퇴의 공방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은 서기 926년 정월. 거란군의 침공에 한 달도 견디지 못한 발해가 항복함으로써 맥없이 끝나고 만 것이다. 그러나 발해 왕국이 이처럼 어처구니 없이 무너진 그 당시의 정세나 발해 왕국의 실상은 지금껏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단지 거란의 역사서인 요사에 몇 줄의 기록이 남아있을 뿐이다. 선제께서 발해가 이심해진 것을 틈타 군사를 움직이니 싸우지 않고 이겼다. 여기서 이심이란 발해의 민심에 어떤 동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발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사건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학계에서 1000년 전 백두산의 폭발이 강성했던 발해 왕국의 내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걷게 됐다는 가설이 제기되지. 그것은 사실일까? 비밀의 열쇠가 발견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 당시 일본 북부 아오모리 지방에서는 헤이안 시대 주거지를 발굴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바로 이곳에서 백두산으로부터 날아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산재층이 발견된 것이다. 화산재의 성분부터가 일본 화산의 화산재와는 전혀 달랐다. 일본 학자들은 이 화산재의 진원이 백두산이라고 결론짓고 백두산 화산재라는 뜻으로 백두산 토마코마이 화산재라 이름 붙였다. 의문은 대체 어떻게 이곳에서 백두산 화산재가 발견되느냐 하는 것이다. 아오모리는 백두산과 1000km 이상 떨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가설의 검증을 위해 백두산 화산재를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백두산 화산재층을 최초로 발견한 마치다 히로시 교수가 취재팀을 아오모리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한 습지로 안내했다. 마치다 히로시 교수에 따르면 이 습지 주위에도 백두산 화산재가 묻혀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풀섭을 들추고 흙을 조금 걷어내자 흰색 지층이 드러났다. 그것이 바로 백두산 화산재층이라는 게 마치다 히로시 교수의 주장이다. こういう細かいのが白桃の火山灰ですね。これを水でよく洗いますときれいな透明な火山ガラスができます。 그런데 자세히 보면
흰색 층은 검은 층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래 위 두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중 아래층은 습지로부터 약 20km 남쪽에 있는 도와다 호수에서 날아와 쌓인 것이다. 도와다 호수는 서기 915년에 분화했었다. 그렇다면 백두산 화산재층의 생성년대도 그 무렵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두 지층의 진원을 확연히 구분짓는 것은 그 성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この上のですね灰はこれとはですね成分が全然違う。どういうふうに違うかと言いますと、この下の灰はですね、日本の火山灰に普通に見られる鉱物が入っていたり、それから火山ガラスといいましてね、マグマのつまり液体マグマが急に冷えて飛び散ったというですね、そういうガラスなんですが、はい、そのガラスの成分は普通の日本の太平洋に面した火山帯に共通するものなんですね。はい、で、専門的な用語で言いますとアルカリが少ないんです。はい、アルカリというのはナトリウムとかカリウムですね。でしかしですね、この上の火山灰は非常に細かくって、先ほど申しましたね、細かくって、そしてガラスはですねアルカリに富んでる、はい、特にカリウムが多いんです。はい、でこういう火山灰はですね日本の火山灰にないんですね。 실제로 두 지층의 화산재 샘플을 채취해 비교 분석해 보기로 했다. 성분 분석은 대덕에 있는 기초과학지원연구소에서 맡았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정밀 성분 분석 장비를 동원해 분석한 결과 마치다 히로시 교수의 주장처럼 실제로 두 화산재층의 성분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일본 화산재와 백두산 화산재는 미량원소 함량에서도 확연히 구분된다. 마치다 히로시 교수가 발견한 것은 백두산 화산재층이 틀림없었다. 마치다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아오모리 지방 이외에도 홋카이도를 비롯한 일본 북부 전역에서 백두산 화산재층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또한 해양 시추 자료에도 동해 북부 해저 지층에서 백두산 화산재층이 발견되고 있다. 분포도를 그려보면 백두산 쪽으로 쭉 연결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백두산과 가까울수록 화산재층은 두꺼워진다. 지금까지 발견된 최고 기록은 16cm. 우리가 찾은 아오모리 외곽 습지의 화산재층 두께는 5cm 정도다. 백두산에서 이곳까지의 거리는 약 1000km. 화산재가 동해를 건너와 이 정도 두께로 쌓이려면 그 폭발의 위력은 대체 얼마나 컸던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의 한반도로 돌아가 보자. 백두산이 막 폭발을 시작했다.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과 함께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분출, 하늘을 뒤덮고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렸다. 그리고 주변의 산림을 초토화시켰다. 한편 수십 킬로미터를 솟구쳐 성층권까지 도달한 분연은 계속 퍼져나가 편서풍을 타고 멀리 일본까지 날아갔다. 오늘날 일본 북부지방에서 발견되는 화산재층은 이렇게 해서 쌓였던 것이다. 고고한 민족의 영산 백두산.
그 정상의 거대한 칼데라호 천지는 당시 격렬했던 폭발의 흔적이다. 지름이 4km나 되는 이 거대한 호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천지의 생성도 일반적인 칼데라의 형성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화산 분출과 함께 분화구가 내려앉아서 생긴 함몰 지형에 물이 차서 호수가 된 것이다. 천지를 중심으로 반경 50km 이내에는 폭발 당시 쌓여서 굳은 화산재층이 분포한다. 아오모리의 화산재층과 동일한 것이다. 그 두께만으로도 당시 백두산 폭발의 규모를 짐작하고도 남을 정도다. 산봉우리 전체가 화산재층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또한 천지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함경북도 삼포 일원에서는 탄화목도 발견된다. 뜨거운 화산재가 삼림을 덮치면서 나무들이 수치로 비연해 묻혀 있었던 흔적이다. 마치다 히로시 교수가 아오모리 백두산 화산재층을 통해 추정한 백두산의 폭발 연대는 서기 915년과 930년경 사이. 탄화목의 생성 시기도 바로 그 무렵이었을 것이다. 이제 백두산 폭발 당시 이 일대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발해 왕국의 얘기로 되돌아가 보자. 백두산이 대폭발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915년과 930년경 사이에 발해 왕국이 멸망했다. 서기 926년의 일이다. 그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 만일 백두산 화산재가 발해의 영토를 덮쳤다면 그 재앙이 바로 발해 왕국을 멸망의 길로 이끈 도화선이었다는 설에는 일리가 있다. 폭발의 위력이 화산재를 바다 건너 일본까지 날려보낼 정도였다면 발해는 더더욱 그 불똥을 피할 길이 없는 위치였다. 그 피해가 왕국의 흥망을 좌우하고도 남았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백두산 폭발과 발해 멸망 시기가 일치한다는 사실 외에 그 어떤 증거도 찾을 길이 없다. 백두산 폭발이 발해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을지라도 막대한 인명 손실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해 왕조의 세력 약화를 촉진했고 그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걸은 것으로 볼 수 있지는 않을까. 고려사의 그 가정을 뒷받침할 만한 기록이 나온다. 거란의 침공도 있기 전 발해인들이 대거 고려로 망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발해가 멸망한 것은 926년 1월. 그런데 그 전해인 925년 9월과 12월에 걸쳐 세 차례 대규모 망명 사건이 있었다. 망명자들의 직책을 보면 예부경, 공부경, 사정, 그리고 장군 등 지금의 장차관급에 해당하는 문무, 고 관들이 두루 포함돼 있고
그들이 이끌고 온 백성 수도 500명 혹은 100가구, 1000가구 등으로 대규모였다. 이는 그 무렵 발해 내부에 커다란 내분이나 멸망의 조짐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 조짐이 바로 백두산에 분화였다면 그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대폭발이었을 것이다. このペクト山はですね、はいこの渤海の国のほぼ中央にあります。あ、はい。そして我々そのペクト山の調査をいたしましたが、この灰をですね、はいここに堆積させた大きな噴火っていうのはペクト山の周りではね、ものすごい影響を与えています。それは森林が全部やられて、はい。実はこの火山灰と同時のですね、火砕流堆積物があります。でその中に炭がいっぱい入ってます。はい。でおそらくペクト山の周りのですね森林は全滅をしてしまあう。で直径だいたい50キロぐらいの範囲がそういうですねあ非常な火山災害を受けたとかします。あ、はい。渤海の滅亡と関係がある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置いといて、この噴火は世界のですね、ここ2000年ぐらいのいくつかの噴火のうちでも、はい。最大級の一つです。 많은 비밀을 간직한 채 역사의 무대에서 호련히 사라진 왕국 발해. 어쩌면 백두산 산자락 이 어디엔가에 왕국의 실체가 묻혀 있는 것은 아닐까.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극을 낳았다. 로마에서 가장 비옥하고 아름답던 도시 폼페이를 단 하루 만에 화산재 속에 송두리째 가둔 것이다. 이 참혹한 유적이 발굴되기 전까지 폼페이는 무려 1700년간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지하 6m 아래 파묻혀 있었다. 폼페이가 그랬듯 백두산은 발해가 중국 대륙에서 웅비하던 그 시절의 영광과 몰락의 길을 걸어야만 했던 비운의 흔적을 묻어둔 채 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백두산이 침묵을 깨는 날, 우리는 어쩌면 그 잊혀진 왕조와 한반도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 한반도, 실로 장엄하고도 화려했던 진화의 실험 무대. 머나먼 적도의 바다 밑에서 태어나 공룡들의 낙원으로, 그리고 불의 시대로 이어온 30억 년 그 장구한 땅의 역사. 이제 한민족의 터전으로 굳건히 자리한 땅 한반도는 또 어떤 운명의 변화와 마주치게 될 것인가.